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진행될 프로그램은 약물증상관리교육입니다. 약물증상관리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때 증상 개선이나 혹은 기능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직업적 복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약물 복용 시에 그리고 증상 관리할 때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알고 싶었던 점에 대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수강함으로써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이제 생활하시는데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약물 증상 관리 교육의 회차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약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약물 부작용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회기 때에는 잔여, 남아있는 증상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5회기 때는 정신장애의 종류, 그리고 그 종류에 따른 이제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6회기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장애의 원인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볼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좀 더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신과 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정신과 약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정신과 약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물 중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치의와 협의 없이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처방된 약물을 정말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이유와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과정을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조금 더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정신과 약은 과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가입니다. 많은 분들께 정신과 약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가요? 라고 여쭤봤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대답을 망설이시거나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뇌 속의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뇌 속에서 이제 화학적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의 뇌는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속의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의 뇌는 필요한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속의 화학적 균형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이 없어진 것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바로 정신과 질환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퍼즐을 맞춰 끼우는 것처럼 약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약은 뇌의 화학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신과 약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신과 약은 정신질환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 우울, 환청, 환시, 망상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적절하게 처방된 약은 이러한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사고는 보다 명확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질 것이며 사람들과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하룻밤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처방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증상은 아마도 서서히 개선될 것입니다. 어떤 약이 내게 최선의 효과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데는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게 효과적인 약을 찾거나 최선의 약물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게 맞는 최적의 약을 찾기 위해서는 주치의와 긴밀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의사가 처방한 약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치의에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자신에게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약을 알게 된다면 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약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에게 최적화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증상의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약이 내게 최적화된 약인지 알기 위해서는 약을 의사가 처방대로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에 적절하게 효과가 내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에 맞는 충분한 양을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된 약의 용량이 너무 적거나 약의 일부만 골라서 먹게 된다면 약이 내 속에서 화학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증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시기에도 약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처방된 약의 용량이 너무 과하다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훨씬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용량의 약이라도 원치 않는 부작용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방되지 않은 약, 양약, 한약을 포함하여 처방된 약과 임의로 함께 복용하면 처방된 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신건강의 문제 외에 다른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주치의나 약사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치의 또는 약사와 의논하여 자신에게 좀 더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의 안정을 위해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주치의를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에게 분명히 이를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복용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은 정신건강 문제의 개선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신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 역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증상의 유형에 따라 약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정신 증상 치료를 위한 약은 크게 4가지 유형, 항우울제, 기분 안정제, 항정신병 약물, 항불안제로 구분됩니다. 약의 종류와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는 기분이 가라앉는 것, 식욕 감퇴, 수면의 문제, 무기력과 집중력 장애를 포함한 우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불안증 치료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약물입니다. 다음은 기분 안정제입니다. 기분 안정제는 조증이나 우울증 같은 기분의 극단적인 변화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환청, 망상, 사고나 행동의 와해와 같은 정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항불안제는
불안, 과도한 염려, 수면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신과 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약물 증상 관리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삶에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내 증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